전 세계적으로 하루 사망자가 1만 명이 넘고 평균 치사율이 40%가 되는 치명적인 병, 바로 폐혈증인데요. 탤런트 박용우 씨, 황수관 박사님의 사망 원인도 바로 이 폐혈증이었죠. 헌데 폐혈증을 폐혈증으로 알고 있거나 피가 썩는 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나 무서운 병인데도 병명조차 잘 모르고 있는 폐혈증. 과연 어떤 병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이란 몸 안으로 들어온 균이 염증을 만들고 혈액을 통해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초기엔 고열과 오한이 반복되며 호흡수가 빨라지고 구토, 설사와 함께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폐혈증이 생겼을 때 1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면 생존 확률이 높지만 6시간 이후에는 치료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독소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중증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각종 세포는 산소 소모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중증 감염 시 우리 혈액에는 염증 물질이 많아짐으로써 세포에 충분히 산소 공급이 힘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 물질이 혈액에 가득 차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어 쇼크가 발생하게 되고 다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경우 몇 시간 이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 폐에 생기는 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 발음이 비슷해서이기도 하지만 폐혈증과 폐렴은 실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폐로 들어가면서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유발된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게 되고 이는 폐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폐렴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더욱 폐혈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폐혈증의 원인 중 45%가 폐렴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 폐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약 19%가 신우신염 같은 요로 감염, 15%가 간담도염으로 걸립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비브리오 폐혈증균이나 살인 진드기라고 알려진 SFTS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폐혈증은 다양한 감염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폐렴의 경우는 고열과 기침, 객담이 동반될 수 있고 복강내 감염 같은 경우에는 고열과 복부의 통증,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지만 공통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이라든지 고열이 동반되는 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폐혈증의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조기에 적절히 투여해야 되고 그 외에도 혈관 확장에 의한 쇼크와 산소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크 치료와 산소 치료가 동시에 적절히 잘 이루어지는 것이 폐혈증의 조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혈증은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알려진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보다도 더 치명적인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폐혈증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약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폐혈증은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약 19%가 신우신염 같은 요로 감염, 15%가 간담도염으로 걸립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비브리오 폐혈증균이나 살인 진드기라고 알려진 SFTS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폐혈증은 다양한 감염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폐렴의 경우는 고열과 기침, 객담이 동반될 수 있고 복강내 감염 같은 경우에는 고열과 복부의 통증,
전 세계적으로 하루 사망자가 1만 명이 넘고 평균 치사율이 40%가 되는 치명적인 병, 바로 폐혈증인데요. 탤런트 박용우 씨, 황수관 박사님의 사망 원인도 바로 이 폐혈증이었죠. 헌데 폐혈증을 폐혈증으로 알고 있거나 피가 썩는 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나 무서운 병인데도 병명조차 잘 모르고 있는 폐혈증. 과연 어떤 병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이란 몸 안으로 들어온 균이 염증을 만들고 우리 몸의 각종 세포는 산소 소모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중증 감염 시 우리 혈액에는 염증 물질이 많아짐으로써 세포에 충분히 산소 공급이 힘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 물질이 혈액에 가득 차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어 쇼크가 발생하게 되고 다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경우 몇 시간 이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초기엔 고열과 오한이 반복되며 호흡수가 빨라지고 구토, 설사와 함께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폐혈증이 생겼을 때 1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면 생존 확률이 높지만 6시간 이후에는 치료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독소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중증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폐혈증이 폐에 생기는 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 발음이 비슷해서이기도 하지만 폐혈증과 폐렴은 실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폐로 들어가면서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유발된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게 되고 이는 폐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폐렴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더욱 폐혈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폐혈증의 원인 중 45%가 폐렴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 폐혈증